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코리아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트렌드 이야기하는 시간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트렌드코리아 공저자로 활동하고 계신 한다혜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사님께서 저희에게 10포켓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10포켓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10포켓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0개의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엄마 아빠에 국한됐던 유아동 시장의 소비자가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삼촌, 이모, 숙모 여러 주변 지인들까지 확장되는 그런 개념을 10포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마침 작년에 아이를 출산해서 10포켓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기가 양가의 첫 번째 아이이기도 하고 또 유일한 아이이기도 해서 양가 부모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거든요. 네. 오늘 제 경험이랑 같이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10포켓 현상의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0포켓 현상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조카를 위해서 뭐 신학기 새 가방을 사주는 삼촌이라든지 입학식에 입을 원피스를 사주시는 뭐 할머니라든지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이의 소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게 정말 최근 트렌드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관련된 용어도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VIP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좀 차용해서 VIB다 해가지고 Very Important Baby다 이렇게 하는 신조어도 있고요. 또 골드키즈에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굉장히 집중하여서 소비한다 해서 골드키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컨텐츠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동 시장이 성장한다고 다소 모순처럼 느끼시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OECD 저출산 1위 국가인데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0.78명에 위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동 시장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해서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0포켓 현상을 유아동 이 저출산의 역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소비가 집중되는 10포켓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의 변화 때문인데요. 과거와 달리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부모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소비 성향이 좀 더 높은데 그 밀레니얼 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우리 아이가 뭐가 갖고 싶다 하면은 그게 시장에 나와 있지 않으면 직구를 해서라든지 아니면 구하기 어려우면 중고마켓을 뒤져서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소비를 해주겠다. 이런 부모 세대가 많아지고 있다는 맞습니다.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를 양육해 주시는 그 황혼 육아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지시면서 이렇게 보이니까 더 소비를 또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경제력은 있는데 미혼이신 그런 삼촌 이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이모라고 부르죠. 네, 그런 이모들이 많아지면서 또 프리미엄한 유아동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신 게 저희 아기가 8개월이라서 아직 걷지 못하거든요. 근데 신발이 이미 3개가 있어요. 신지도 못하는데 아까워 죽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이 유아동 소비에 집중되는 현상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패션, 옷이 있다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10포켓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패션 시장입니다. 실제로 유아동복 소비 시장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승을 견인하는 것이 바로 명품 아동복인데요. 실제로 최근 3년 사이에 백화점의 이 명품 브랜드에서 키즈 라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2003년쯤에도 명품 아동복이 좀 슬슬 등장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고가 아동복을 구매할 수 있는 실구매자층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슬며시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명품 키즈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명품 키즈복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SPA 브랜드 또한 이제 키즈 라인이 굉장히 잘 나가는데요.
최근에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랑 아이와 함께 같이 입을 수 있는 패밀리 룩을 많이 선보이면서 네네. 또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랑 똑같은 무늬의 원피스를 입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꼭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알아보고 있는 네.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좀 아이들에게 집중되는 소비가 먹는 거일 것 같아요. 네. 먹는 거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까요? 네, 식품 시장에서도 이제 어린이를 위한 그런 상품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0에서 2세, 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뭐 분유나 이유식 이런 시장들이 좀 한정적으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3세 이상의 아동들이 좀 믿고 안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저염김치라든지 네. 아니면 어린이용 김, 어린이용 육포 네, 뭐 이런 네, 것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본 네. 그 상품이 하나 있는데 풀무원에서 이제 어린이를 위한 콩나물이다 해가지고 콩나물 머리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삼키기 쉽도록. 네네, 유기농 그런 콩나물들도 나오는 걸 통해서 아 정말 어린이 상품이 각광받고 있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뭐 어린이 간장, 아기 간장 이런 게 거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유식을 한번 준비를 하려면 모든 재료 앞에 다 아기가 붙어가지고 뭐 아기 밥새우, 뭐 아기 간장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이유식도 밀키트가 있다는 거예요. 네. 보통 바쁜 엄마들이 시판 이유식을 많이 먹이시는데 이 시판 이유식을 먹이면 죄책감이 좀 그쵸.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를 다 다져서 밥솥에 넣기만 하면 이유식이 완성되도록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 밖에도 또 주목받는 유아동 시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여가 시장도 요즘 키즈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휴가철이라서 호캉스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즘은 키캉스라고 해서 키즈 플러스 호캉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업계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방을 꾸민다든지 아니면 뭐 액티비티를 활용한 뭐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또 키즈 라운지를 신설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위한 타겟한 마케팅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저도 여행 가려고 펜션 많이 알아봤는데 요즘에 어린이 전용, 키즈 전용 펜션은 거의 키즈 카페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모든 장난감이며 뭐 그네, 뭐 미끄럼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고요. 네. 또 그 안에 방 안에 수영장이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더라고요. 네. 이 산업이 정말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또 다른 예시도 있을까요? 네, 이제 캐릭터 시장 말이 네. 나와서 캐릭터 시장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는 캐치티니핑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여자아이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캐치티니핑이 템포캣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매 시즌마다 땡땡핑으로 이름이 새롭게 또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엄마 아빠의 지갑을 계속 여는 그런 캐릭터로 엄마 아빠들한테는 파산핑이다, 등골핑이다 네. 이런 별명도 붙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정말 유명한 캐릭터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고가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다 사주려면은 정말 등골이 휜다 이런 네.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이제 영아나 이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클래스 수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화센터라고 해서 이제 문센 다닌다 이런 그쵸. 얘기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런 발달을 위한 센터도 따로 생기고 방문 수업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또 고가입니다. 근데 신체 발달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 그쵸. 안 해줄 수도 없고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해주려면 사실 너무 고가고 너무 비싸거든요. 특히 월급 받아서 이 아기 키우는데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너무 비싼 거, 뭐 명품이라던가 이런 걸 사주는 게 또 한켠에서는 위화감이 조성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명품 시장에 특히 주목을 해보면 아이들에게 비싼 그런 명품 옷을 입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입학식 시즌 때 우리 아이 명품 옷 입혀야 하나요? 이런 맘카페 글이 올라와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내 아이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좀 앞세워서 그런 과시욕이 아이들에게 투영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이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의 니즈를 채우기 위한 그쵸. 소비이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유아동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과거에는 여러 명의 아이를 동시에 양육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명에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템포캣 현상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국한됐던 그런 유아동 시장의 소비자가 다양하게 확장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저출산이 계속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와 달리 아이들도 조금만 크면 소비 시장에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상품이나 마케팅도 계속 활발하게 이용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 보신 분들이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아기를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런 세상이 있었어, 이런 트렌드가 있었어,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에게 유익하고 재밌는 트렌드를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한다혜 박사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